잠깐 김현 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최 변호사님 지금 네. 변호인, 대리기사 변호인이 지금 김현 의원을 공동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거든요. 네. 어떨까요? 지금 폭행 공범이다.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렇게 좀 판넬에 당시 상황과 고소장 요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먼저 짚어야 될 것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 하는데 네. 그것이 혐의가 있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건 아니고 예.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예. 고소 사건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 피의자 신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혐의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네. 문제는 그러면 공범인지 네. 아니면 공동정범인지인데요. 네. 그것은 어떤 의사인지 사실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그럼 의사는 모르는 그렇죠. 거고. 겉으로 네. 드러났을 때 판례는 같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분업을 했다. 내가 한 행동이 다른 사람과 합쳐져서 어떠한 동일한 목적을 행사하려고 했다면 공동정범이고 예. 그렇지 않다. 분업까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정신적으로 아니 물질적으로 원조한 거다라고 해서 방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공동정범이냐, 방조냐로 달라지는데 예. 지금 근데 이제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고소장 네. 요지를 자세히 보시면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공동정범이다라는 건 예.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여기에서 일원으로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상황 같은 걸 보면 말다툼이 내가 누구인지 알아. 명함 빼사로 시작됐다. 즉 폭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그렇죠. 이 대리기사와 네. 변호인 측의 지금 주장이고요. 설명이고. 그래서 네. 행인한테서 명함도 뺏어왔고 네. 뺏어오면서 결국 시비가 붙으면서 폭행을 내가 단초를 제공했음에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알았다. 거기에 중앙에 들어있었다. 네. 그럼 결국은 이 김현 의원도 대리기사의 변호인 말에 따르면 같이 그 일원 중에 한 명으로 공동으로서 분업을 한 한 명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라는 건데 우리 최 변호사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김현 의원이 결코 잘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현재 제가 봤던 CCTV나 사진만을 가지고는 그것이 과연 그러니까 방조까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공동정범까지 될 수 있을까는 사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공동정범까지 될 수 있다라는 네. 입장입니다. 예.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른바 저는 처음에 이 CCTV를 봤을 때 보면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한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왜 저럴까? 도망가는데 쫓아갔는가 했더니만 그 의문이 이번에 드러난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라는 것을 넘어서 줬던 명함을 이제는 도로 뺐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명함 뺐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있던 사람들이 내가 누군데 국회의원으로서의 위력과 위세를 과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먹혀들지 않으니까 혹시나 그것을 해서 누구 가지고 와서 다른데 어떻게 쓸지도 모르니까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다는 주위에 그런 말이 있으니까 명함 뺐어라고 했다는 정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니까 우르르 갔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와 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거기에 있던 유족 4명이 그와 같은 폭행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예. 그럼에도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전후 사정이라고 하면 폭행이 있다고 하면 그걸 말렸어야 될 적극적인 의무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이 폭행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일면에 지시와 같은 행위가 있었고 그거에 네. 따르는 행동이 있었다고 하면은 결국 이 전체 위력이나 위세를 이용한 폭행에 있어서 이른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라고 보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고소장에서 인용했다는 대법원 판례도 봤을 때에 이와 같은 사건이 거의 보면은 집회나 시위에 있어가지고 어떤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아니면 패싸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사한 사안들이 많은데요. 네. 일반적인 사안에서 보면은 그와 같이 폭행의 단초를 제공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같이 입건을 해서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고 다만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처벌에 있어서 조금 수위를 낮추는 수 있다. 그것이 적어도 제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해본 실무적인 어떤 처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두 분께서는 법리적으로 이제 잘 해석을 해주신 것 같고요. 조금 더 팩트의 확인이 필요하다.
팩트 확인이 예, 좀 필요하다는 가능할 수 있다. 쪽에 무게가 있는 요 겁니까? 말씀이신데, 아니면 저는 좀 예. 더, 최지영 변호사님 말씀은 얼마든지 맞고요. 근데 예. 그 최지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소장에서 이 판례가 예. 단초를 제공했고, 거기서 보면 예를 들면은 조직폭력배에서의 두목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충분히 의원이고 그 자리를 주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 아직까지 밝혀진 것들만 봤을 때에는 거기까지 지금 단정할 수 있느냐. 그 정도는 아니다. 뭐 단정 예. 다툼의 소지가 있겠죠. 그렇죠. 모든 사안들. 네네. 모의 법정 같은데요. 저는 그냥 국민적 상식으로 봤을 예, 때 국민적 상식으로 문제가 봤을 때. 뭐냐면 대리기사분이 이모 씨가 오늘 검찰에 고소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게 오늘 저는 굉장히 주목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 영등포 경찰서 입장 못 내놓고 있고 여러 네. 가지. 그다음에 김현 의원 본인은 직분상의 어떤 월권 행위 없었다, 남용 없었다 이렇게 밝혔지만 과연 그러한가? 이 국민적 의혹은 이 가불관계로 보는 겁니다. 이 사건은 예. 슈퍼 갑질이라고 하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그 대목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못 봤다, 못 들었다, 반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네. 얘기 해명을 한 거거든요, 본인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기사에게 사과하러 가겠다, 네.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다 그랬는데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뭘 사과하겠다는 거냐 지금 이 이야기가 고소로 번진 거 하나가 있고요. 네. 저는 김현 의원이 이 사건에서 그러니까 그냥 일반 우리가 추리물을 볼 때 뭐 이제 우리가 미드 같은 데서 네. 범죄 상황 많이 미국 드라마. 보는데 네. 변수 중에 김현 의원을 이 상황에서 배제하고 나면 이런 폭행이 벌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핵심적인 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공동 정범인지 아닌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네. 핵심적인 역할을 한 가장 거는- 한 거 아니냐. 예. 이게 폭행과 상관없이 그런 측면에서는 네. 사과하신다고 했으니까 예. 이 고소 상황에서 본인이 합의라도 하시려면 최소한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선처라도 받으시려면 명명백백하게. 근데 지금 저 팩트를 문자까지 네, 책임을 보내서 진 거죠. 사과를 하러 가겠다. 그랬더니 지금 대리기사 이모 씨가 진정성이 진정성이 없다. 없다. 뭐 지금 뭐 못 봤다. 네. 뭐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뭐 사과를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지금 고소까지 한 그렇죠. 상황이어서 사실 김현 의원 상황 뭐 이렇게 아주 쉽지 않은 국면에 지금 않습니다. 처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뭐 아까도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당내에서 출당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 이런 또 심각한 얘기가 나오고 논란까지 있고. 오고 있는 상황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잠깐 다른 얘기 한번 해보시죠. 오늘 그 신동욱 씨라고 있습니다. 신동욱 씨 지금 박근영 씨의 부군이죠. 이제 부군이 되시는 그렇죠. 분인데 네 지금 동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욕죄로 고소를 했어요. 어떤 배경입니까? 결국은 이제 아마 지금 이제 그 가족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이 실장이 아마 저 지금 앉아 있는 분이 저 신동욱 씨 저 지금 삭발하고 위에 있는 삭발을 아마 본인도 본인이 아마 한 12일 정도 이제 그 소금과 물만 먹으면서 지금 단식을 네.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와 같은 그 가족대책위원회 논평을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주위에서 이와 같은 반대 농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마 그 가족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이 그 모욕을 당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모욕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신동욱 씨가 아마 10월 1일부터 아니 9월 1일부터 아마 실험 단식을 했던 것 같아요. 실험 단식 46일 단식이 가능하냐? 네네. 그래서 실험 단식을 하다가 아마 9월 11일에 실험 단식을 이제 중단하면서 그렇죠. 이제 삭발식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하고 아마 충돌이 있었던 것 같고 가족대책위 측에서 자신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모욕죄로 아마 고소를 하고 입건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 모욕죄는 어느 정도 성립이 돼야 일단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모욕을 당한 욕설을 했다는 모욕죄입니다. 그리고 현재 입건을 한 경찰에서는 네.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욕한 것은 맞으니까요 라고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욕을 하고 상대방한테 욕을 했을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저는 네. 저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각자의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예. 세월호 가족대책위 쪽과 지금 저 신동욱 씨의 입장이 다른 거고 각자가 네. 예를 들자면 뭐
보수와 뭐 진보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라면 저는 뭐 모욕죄가 되고 상대방에게 생각이 다르다고 욕을 하는 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법적인 걸 떠나서 너무 안타까운 게 처음에 세월호가 참사가 일어났을 때 모든 국민이 마음 아픈 건 똑같았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왜 우리가 이것이 진짜 일반인 유가족들이 말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정치화되었는가? 왜 우리가 저런 것에 대해서 서로 모욕죄를 입건을 하고 경찰 입장에서 정말 그게 모욕죄로 얘기해야 될 건수인가에 대한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모욕죄가 성립은 하겠죠라는 표현. 왜 저렇게까지 우리가 이념적인 대립을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모욕죄 입건, 무슨 모욕을 했는지 그런 걸 떠나서 굉장히 안타까운 입장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한 100년도 더 전에 19세기에 독일의 예링이라고 하는 이제 법철학자가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서문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그 19세기 당시 독일에서 너무나 법적인 소송이 많아서 이 현대인들이, 그 당대인들이죠.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근대인들인데 그들이 너무 소송 만능주의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여기 변호사님 두고 계시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작은 마찰만 벌어지더라도 특히 세월호와 관련해서 특히 이번 사안은 조금 서로가 이제 민감해지고 예민해진 상황인데 저는 역으로 세월호 유가족이 또 이제 신동욱 씨 지금 공화당 총재신데 거기에 공화당 대해서 총재로 돼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백성문화대 교수를 지냈고 공화당이라는 어쨌든 당을 뭐 만드신 거죠.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그런 취지겠죠. 박근영 씨 남편.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이제 제부가 되는 거죠, 제부. 아마 이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호 단식, 동조 단식을 중단하라라고 하면서 아까 그 김영호 씨가 45일씩 단식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아까 앞에 보니까 효소 단식을 했다. 말은 이제 그 단식이라고 해놓고 뭘 먹으면서 했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은 실험이 가능한지를 한번 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상황실장이란 분이 와서 재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소금을 뿌렸다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마 이 상원실장에 대해서 모욕죄로 아마 고소를 했고 그 상황이 이제 또 이 상원실장이 입건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결국 이와 같은 내용이 서로 쌍방 모욕으로 또 계속 이어질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픈 상황입니다. 잠시 세월호 관련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짚어봤는데 저희들이 대화를 나눈 도중까지도 3자 회동 결과는 나오지가 않네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아마 거죠.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길게 논의하는 건 좋습니다. 결과만 나오면 좋은 거죠. 논의가 길어지는 거는 항상 좋은 징조라고 전 보는데요. 우리가 그 이완구 원내대표가 2차 면담, 3차 면담 갈 때 30분 만에 결렬되고 대화가 중단되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3자 회동으로. 그래서 대화가 길어지면 뭔가 작은 합의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단축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대를 해보면서 기다려 보시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